자, 지금 서울 4호선하고 7호선에 입석한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해서 진짜 대한민국의 정치하는 새끼들은 하나같이 저게 이재명이었으면 저런 정책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저게 4호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당곡에 뭐 이쪽부터 안산? 엄청 네, 길게. 길어요. 7호선은 지금 저게 7호선은 또 7호선도 저기 저기 저 부평 광명, 쪽부터 해서 네. 도봉산. 그러면 그냥 한마디만 해볼게. 좌석을 없애면요, 여러분들 저거 그냥 공간이 널널하겠는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잘 봐봐요. 저 사진만으로도 느껴지는 게 있잖아. 그러면 여기 이 사람들이 다 잡을 수 있는 손잡이는 어떻게 할 거야 일단. 그리고 사람이 더 많이 타게 되죠. 좌석이 없는데. 그렇지. 더 많이 타게 되죠. 저는 이거 보자마자 그 생각 나더라고요. 저는 안 타봤지만 자, 다 탔으면 오라이 했던 그런 콩나물 시루같이 문도 다 닫히지 않고 막 열린 채로 달렸던 그 옛날에 그 버스 같은 풍경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게 안전을 위한 것인지부터가 일단은 굉장히 큰 의심이 들고요. 누구의 머릿속에서 나온 겁니까 정말. 그러니까 여기 여러 가지 그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저 지하철 보통 이제 옛날 지하철은 10량 그리고 어떤 지하철은 뭐 6량, 5량, 6량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중에 이제 사람들 많이 탈 거니까 의자 빼버려. 이게 대책이 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저 광역버스라고 경기도에 서울 출퇴근하는 버스들 있죠. 네. 거기에 입석 없앤 게 이유가 뭐예요? 위험해서. 위험하다고. 네. 왜 생각이 이런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전 이걸 보면서 이 양극화의 어떤 서름 그런 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더 가진 게 많고 뭐 누릴 게 많은 사람들은 사실 지하철 별로 탈 시간도 별로 없고 탈 이유도 없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신 그 버스 좌석 광역버스도 타고 거기에 또 더 뭔가 쾌적하라고 입석도 없애면서 완전히 앉혀서 가는 그런 상황하고 완전 반대되는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오히려 나라가 국가에서. 아니 이게 무슨 저 버스 노선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증편하면 됩니다. 안 그래요? 증편하면 되잖아. 4호선, 그렇죠. 7호선에 한 10분에 한 대씩 오던 거를 5분에 한 대씩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우리는 적자니까 이거 못 늘리겠어. 그러니까 자리를 좀 넓게 비워둘 테니까 낑겨서 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 새끼들아. 힘든 거 더 감수하면서 살아.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죠. 결국은 시장 논리죠. 근데 버스, 지하철 요금은 다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더 편의성을 나쁘게 한다라고 하는 거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이 되는 겁니까? 정말 생각이라는 게 이 돌대가리 정책은 안 바뀌나 봐요. 저는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이 저 기사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윤석열이 2021년도에 뭐라고 했습니까? 부정식품이라 부정식품. 그러면은 없는 사람들은 그 아래 거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게 해줘야 된다. 딱 이 마인드가 저 정책에 그냥 고스란히 반영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대중교통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사실 애국자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볼게. 우리 환경.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뭐 자기 직업상 불가피하게 자동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서울이란 도시에 살면서 저런 분들은 차가 있어도 안 끌고 나오는 사람도 꽤 있을 거고 기본적으로 차가 없는 분도 있을 텐데 대중교통 이용 자체가 애국이에요. 그러면 정책을 그런 사람들이 조금 더 쾌적하게 내가 자랑했던 건 뭔지 아세요? 서울 사람으로서 야 서울은 대중교통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내가 차 몰고 다닐 이유가 없어. 그러면 앞으로 방향성을 있잖아요.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게끔 그 방향성으로 그렇죠. 갖고 가야 되거든요. 탔더니 굉장히 쾌적해. 그런데 4호선 타러 갔더니 차가 너무 자주 와가지고 뭐 좀 그렇게 뭐 이렇게 사람들 좀 과밀되게 막 빡빡이 낑겨서 안 가고 그냥 가더라. 그 출퇴근 시간만 늘려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평상시 때는 사람들이 많이 안 탈 때는 빼고 출퇴근 시간만 늘려주면 되잖아. 의자 빼버리기에는 이건 정말 괴랄한 정책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 정책을 만드는 사람 마인드에 이 사람에 대한 그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사람 인간 존중에 대한 마인드가 별로 없는 거죠. 야, 이거 저 상상만 해도 몇 칸 이렇게 서서 더 부딪혀서 막 부딪혀서 그 몇 시간을 가야 돼. 뭐 몇 분 이상을 가야 될 거 상상을 하면 너무 불쾌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노선도 길고 그다음에 요즘 어르신들도 자주 타고 임신부들도 타지 않습니까? 임산부들도 타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하라고 이게 도대체. 거리두기가 되겠어요? 예, 복잡한 출퇴근 안 되는 시간에? 그 서울의 웬만한 사람들은 출퇴근하는데 편도로만 거의 1시간 이상을 많이 씁니다. 그거를 저렇게 좌석 없는 지하철에서 보낸다고요? 감수하라는 거죠. 아, 진짜 대책이라는 게 왜 이래? 진짜 뭐 이렇게 신박한 대책이 하나도 없고 경악. 저거냐 진짜. 야, 의자 빼버릴 테니까 서서가가 대책이라니 참. 야, 놀랍다 진짜. 왜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서 한다는 대중교통을 무료로 만들어서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자동차 이용을 감소시키는 그런 환경에도 좋은 정책 이런 걸 생각하는 머리는 없는 겁니까? 이게 윤석열 효과인데요. 뭐냐면 대중교통 요금을 최근에 올렸잖아요.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정부가 지원해주는 돈이 줄어들어서 지하철이나 버스 요금 적자가 엄청 나기 시작하는 건데 원래 그 말이 엄청난 나쁜 선동이죠. 대중교통이나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은 정부가 어느 정도 부담을 지어줘야지 기본 살아가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일찍 어르신들이 모르는 게 있어. 우리나라 국민은 누구를 제외하고 다 세금 내고 있거든요. 돈 안 버는 10대들이나 학생도 세금 내요. 간접세 엄청나게 냅니다. 그 세금 낸 사람들한테 세금 내줘서 고마워, 경제 살려줘서 고마워라고 교통 정도는 정부가 부담을 해서 편하게 만들어 주는 건데 요건 싹 지워 이 새끼들이. 그리고 야 지하철 요금, 버스 요금 적자니까 올린다라고 이야기를 해. 올렸으면 서비스가 더 좋아져야 될 거 아니야. 올렸는데 의자를 빼버려. 이거 미치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거. 이거 민주당에 굉장히 집요하게 잡아 물고 늘어져야 되는 정책 중에 하나예요. 얘들한테 그런 마인드가 없다니까. 세금 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게 없어요. 니들 복잡하다고 하니 차를 늘릴 생각은 없고 의자 뺄 때니까 더 낑겨서 가. 이게 무슨 나가 뒤져라 이 새끼들아 진짜. 아우 더워. 씨. 진짜. 그 다음에 이런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기초연금 소득 기준 충족하고도 안 받은 노인 23만 6천 명. 저게 무슨 소리냐면 기초연금이란 게 뭐예요? 그때 그 노무현 정부 때 유시민 장관 등이 처음에 이게 입안을 해가지고 그 덕은 박근혜가 받지. 그때 모든 노인들한테 뭐 노인 20만 원 수당이죠, 주네. 그게 노인 기초연금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받는 국민연금이랑 다른 거예요. 일정한 나이가 되면 어르신들한테 연금을 주는 게 기초연금이에요. 그래서 기초연금을 받을 만한 사람이 그게 국민연금이랑 연동돼 있기 때문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거를 받을 기준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간 사람이 23만 6천 명이라는 거야. 이게 윤석열이죠. 모든 우리가 여러분 그 찻동이라고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지방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찾아가는 서비스 해주는 거 있죠.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노인이 건강하신지 식사는 하시는지라고 찾아가서 막 보살피는 복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기초수급 요거 기초연금이 아니라도 기초수급 같은 거 주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나 민주정부 때는 이거를 알아서 줘요. 다는 아니지만. 근데 보수 정권이 들어오면 이런 게 있다는 걸 안 알려요. 그래서 모르고 안 찾아가는 이런 금액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번에 한번 우리가 그 그래프로 보여드린 적 있죠. 몰라서 못 찾아가는. 홍보를 안 해주니까. 이게 두텁게 하는 거야? 두텁게 하는 거야 이게? 아는 사람만 받아가는. 전 이쯤 되면 이게 무능한 정부가 아니라 사악한 정부 악랄한 같아요. 정부죠. 그죠? 악랄한 정부죠. 뻔히 알면서도 힘든 사람 계속 더 힘들게 하고 부자들에게 기회를 더 많이 주고 본인들이 누리는 건 더 크게 누리고 사악한 정부죠. 그 복지라는 게 굉장히 많이 어마어마하게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복지라는 게. 그 복지 예산이 보건복지부에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부처에 복지 예산이 다 있어요. 복지 관련 예산이. 모든 예산 중에 복지 예산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그 복지라고 하는 게 지방정부까지 돈이 내려가죠. 이 복지를 만드는데. 근데 사람들은 복지가 우리나라 기득권들이 복지 악마화라는 게 있어요. 동네에서 자식이 엄청 큰 회사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지역의 엄마는 뭐 받더라. 수급자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로 복지를 다 오염시켜버려요. 네. 그래갖고 동네 맘들이 그걸 소문을 내. 야, 저 사람은 돈 되게 많은데 막 오는 거 보니까 막 명품 가방이 온다더라까지 가버려. 그게. 근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국가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기 위한 건 당연한 거고 그거는 8, 90년대에 끝났어요. 진짜 복지는 지금부터가 진짜 복지야. 뭐냐면 내가 병원에 갔는데 내가 건강보험 내잖아요. 갔는데 가끔씩 내가 중병에 걸려가지고 치료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와. 그러면 건강보험에서 요거를 급여를 해주면서 돈 없어도 치료받게 만들어주는 것. 그거 복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돼 복지냐면 위원장님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어제 지금 저 주택담보대출 말고 저 신생아 대출담보 이야기 했었잖아요. 아기 나오면 대출해주겠다 이거 그거 있었잖아요. 살으라고 대출 태어날 이자 때부터 1.6%. 그거 나경원도 애를 낳으면 얼마 정도 줘야 된다는 이야기 했었잖아요. 저출산 무슨 위원장 할 때. 즉 진짜 복지가 우리가 가야 될 복지 중에 하나는 대학 등록금 공짜. 그리고 애를 낳거나 얘도 아니야. 애를 낳으면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당연히 이 사람한테 살 공간 만들어 주는 것까지 가야 돼요. 근데 쥐뿔도 없는 이쪽 어르신이 애들한테 왜 집을 공짜로 주냐. 그 어르신들은 그냥 70년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공짜가 아니거든. 다시 말씀드려요. 그 사람들이 직업을 갖고 세금을 내고 또 국가를 연속 이어가는데 국가가 그 사람들한테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본을 만들어주는 그 모든 행위. 이게 복지란 말이죠.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해. 이게 진짜 복지는 윤석열 때문이 아니고 윤석열 찍은 정말 쥐뿔도 없는 사람들 때문에 복지가 안 되는 거예요. 복지하면 동네에서 가짜로 자가용 타고 다니는 사람이 뭐 수급받고 이런 게 복지가 아니고 근데 윤석열은 그것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노인들이 저 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몰라서 못 받은 돈이 지금 숫자로만 23만 명이라잖아요. 내가 대통령 한번 했으면 좋겠어. 이재명 다음에. 진짜로 농담하는 게 아니라. 대선 출마 선언. 예산이라는 그러니까, 게 그 이제 23만 명이 이 자기의 그 기초연금을 받아가지 못할 경우에 이 예산이 남게 되면 그게 그분들에게 지급이 되는 게 아니라 찾아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것은 쓰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청와대 아니 용대실이죠. 이번에 지금 뭐 본인들 해외 순방 나가는 예산들 예비비 더 추가 증액시키고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갖다 끌어다 어딘가에서 써야 되는 돈들로 쓰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걸로 보면 굉장히 사악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우리 지역에 그 통장협의회 뭐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분들이 야유회를 가시는 곳에 가서 인사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정부가 그리고 당 정이 얼마나 사악하냐면 언론에다 대고 통장들의 활동비를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해주겠다 이런 거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세수가 펑크가 나서 지방 교부세가 18조 원 이상 다 삭감돼요. 그러면 각 구청, 구군 단위로 내려갈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30만 원까지 통장 수당을 올려준 건 문재인 정부입니다. 근데 10만 원을 더 올려주겠다고 현 정권에서 말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 통장님들 이렇게 애를 쓰지만 그거는 현실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 실현 가능해질 수 있도록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내려왔는데 구청장님이 우리 줄 돈이 없어요. 그런 얘기 꺼내지도 마세요. 그러는 지경입니다 지금. 근데 주지도 못할 돈을 현재 국민의힘 기초단체장들이 있는 곳이 태반인 곳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당정은 내질러요. 그냥 선전선동만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사악한 겁니까? 그러니까 사기꾼과 비즈니스맨의 차이가 비즈니스맨은 자기가 한 얘기를 지키는 거고 사기꾼은 지키지 않는 거잖아요. 딱 따지면 지금 윤석열 정권은 완전 그냥 사기꾼 집단인 거죠. 네.
자, 일단 여기까지. 그리고 이거 하나만 보여주세요. 지금 내년 대통령실 등 5대 권력기관의 쌈짓돈 예산이 2조 원이나 된다. 오늘 나온 보도예요. 내년 대통령실 등 5대 권력기관의 쌈짓돈 예산이 2조 원이나 된다. 그거 한번 마지막으로 보여주시고요. 시간 안 되면 그냥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지금